새벽 5시 반. 은희는 어김없이 눈을 떴다. 알람 시계보다 정확한 몸의 리듬이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을 바라보며 침대에서 일어나 발끝을 바닥에 대는 순간 어제와 똑같은 무릎의 둔한 통증이 찾아왔다. 아이고, 또 작은 한숨과 함께 은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 언제부터인가 어깨가 굽어 있었다. 70을 바라보는 나이, 남편 정수를 떠나보낸 지 벌써 10년이 흘렀다. 시간은 참으로 빨랐다. 어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늙었나 싶기도 하고, 때로는 하루하루가 너무 길어서 견디기 힘들 때도 있었다. 세면을 마치고 간단히 몸을 씻은 후, 은희는 옷장에서 편한 추리닝 차림을 꺼내 입었다. 거실로 나와 물 한 컵을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니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새벽 공원이 보였다. 저 멀리 가로등 불빛 사이로 몇 명의 이른 산책객들이 보였다. 대부분 자신과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었다. 그래, 오늘도 가자. 은희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복도에는 아직 아무도 없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공원으로 향하는 길. 은희의 발걸음에는 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처음 맨발 걷기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단순히 무릎 통증 때문이었다. 그것은 작년 봄의 일이었다. 무릎이 너무 아파 정형외과에 갔더니 의사가 말했다. 할머니, 약만으론 한계가 있어요. 관절에 무리가 안 가는 운동을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맨발 걷기 같은 것도 좋고요. 맨발 걷기요? 네. 발바닥 자극이 혈액순환에도 좋고 부드러운 흙길을 걸으면 관절에 충격도 적어요. 다만 처음에는 조금씩 시작하세요. 그 말을 들은 은희는 반신반의했다. 맨발로 걷는다고? 더러운 땅을. 하지만 무릎 통증이 워낙 심해 뭐라도 해보고 싶었다. 집 근처 공원에 흙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평소에는 포장된 산책로만 이용했었다. 처음 맨발로 흙을 밟았을 때의 감각을 은희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차갑고 축축한 흙이 발가락 사이로 스며드는 느낌. 작은 돌멩이들이 발바닥을 자극하는 느낌.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색했다. 혹시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도 되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은희는 그 느낌에 빠져들었다.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흙의 온기, 풀잎의 부드러운 감촉, 이슬로 촉촉해진 땅의 신선함. 그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었다.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자연과 하나가 되는 듯한 신비로운 경험이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무릎 통증이 정말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10분도 걷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30분도 거뜬했다. 의사의 말이 맞았다. 하지만 은희에게 맨발 걷기의 의미는 그것만이 아니었다. 공원 입구에 도착한 은희는 벤치에 앉아 운동화를 벗었다. 양말까지 벗고 나니 차가운 새벽 공기가 발등을 스쳤다. 살짝 소름이 돋았지만 이제는 익숙한 감각이었다. 신발과 양말을 작은 가방에 넣고 어깨에 메고는 흙길로 향했다. 첫 발을 내디디는 순간 하루가 시작되었다. 발바닥에 전해지는 흙의 감촉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어제 내린 이슬로 촉촉해진 땅이 발을 부드럽게 감쌌다. 은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한 걸음, 두 걸음.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작은 자갈들의 까칠한 느낌, 때로는 부드러운 모래의 감촉, 그리고 촉촉한 흙의 온기. 이 모든 것들이 은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마치 어머니의 손길 같았다. 어릴 때 시골 할머니 댁에서 느꼈던 그 포근함과 비슷했다. 은희는 걸으며 생각에 잠겼다. 정수와의 추억들, 자식들이 어렸을 때의 기억들, 그리고 혼자가 된 후의 긴긴 세월들. 때로는 그리움에 가슴이 아팠고, 때로는 외로움에 눈물이 났다.
하지만 이 흙길 위에서만큼은 그 모든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억지로 참거나 숨길 필요가 없었다. 정수야, 오늘도 나 혼자 걷고 있어. 은희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어놓았다. 정수가 대답하는 것 같기도 했다. 천천히 걸어, 조심해서. 항상 그렇게 말하던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길 옆으로는 키 큰 느티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아직 잎이 무성하지는 않았지만 새순들이 파릇파릇 돋아나고 있었다. 생명력이 느껴졌다. 은희 자신도 이 나무들처럼 아직은 살아있음을, 아직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음을 느꼈다. 공원 한 바퀴를 도는 데는 대략 30분 정도 걸렸다. 처음에는 10분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한 바퀴로도 부족할 때가 있었다. 몸이 건강해진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평온해지는 이 시간이 소중했다. 걷고 있노라면 어느새 해가 떠올랐다. 새벽의 서늘함이 사라지고 따뜻한 햇살이 등을 어루만져 주었다. 새들의 지저귀이 들려오고 꽃향기가 바람에 실려왔다. 이 모든 것들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맨발 걷기 덕분이었다. 신발을 신고 걸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다. 한 바퀴를 돌고 나서 은희는 다시 벤치에 앉았다. 발에 묻은 흙을 물티슈로 닦아내고 양말과 신발을 신었다. 이제 하루 일과를 시작할 시간이었다. 하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다. 무릎 통증도 별로 느껴지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희는 문득 생각했다. 맨발 걷기를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넘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건강 때문에 시작했지만 이제는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 같은 것이 되었다. 이 시간이 없으면 하루가 제대로 시작된 것 같지 않았다. 아파트 현관에서 우편함을 확인하며 은희는 오늘 저녁에는 큰딸 미경이가 전화를 할 것이라는 것을 떠올렸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안부 전화를 했다. 작은 아들 민호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들도 각자의 삶이 바쁘다는 것을 이해했다. 하지만 가끔은 외로웠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은희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1시간 전과는 확실히 달라 보였다. 혈색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졌다. 맨발 걷기의 힘이었다. 집에 들어와 간단한 아침을 준비하며 은희는 내일 아침을 기대했다. 내일도 어김없이 5시 반에 일어나서 그 흙길을 걸을 것이다. 그 길에서 또 무엇을 느끼고 생각하게 될까? 창밖으로 보이는 공원에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다. 저들 중에도 나처럼 맨발로 걷는 사람이 있을까? 은희는 문득 궁금해졌다. 혼자만의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비슷한 마음으로 걷는 사람이 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은희는 미소를 지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았다. 발바닥에 아직도 남아있는 흙의 감촉을 느끼며 은희는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다. 맨발 걷기를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은희는 이제 새벽 공원이 집만큼이나 익숙해졌다. 어느 나무 아래에서 햇살이 가장 따뜻한지, 어느 구간의 흙이 가장 부드러운지, 심지어 새들이 어디서 가장 활발하게 지저귀는지까지 알고 있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공원으로 향했다. 이제 막 4월이 시작된 때라 아침 공기는 여전히 서늘했지만 겨울보다는 한결 부드러웠다. 벤치에 앉아 신발을 벗으며 은희는 오늘은 어떤 기분으로 걸어볼까 생각했다. 발을 흙길에 내딛는 순간 어제와는 다른 감촉이 느껴졌다. 봄비가 내린 후라 그런지 땅이 더욱 촉촉했다. 발가락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드는 흙의 감촉이 한층 더 기분 좋았다. 은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느린 속도로 걷기 시작했다. 한 10분쯤 걸었을까? 은희는 자신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오는 또 다른 인형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그저 잃은 산책객 중 한 명이려니 생각했다. 하지만 가까워지면서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 사람도 맨발이었다. 어머. 은희는 작은 탄성을 내뱉었다. 지금까지 이 공원에서 맨발로 걷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간혹 젊은 사람들이 신발을 벗고 잠깐 흙을 밟아보는 정도는 봤지만 자신처럼 진지하게 맨발로 걷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그 사람은 남성이었다. 은희와 비슷한 연배로 보였고 키가 크고 어깨가 곧았다. 은발이었지만 걸음걸이는 젊은 사람 못지않게 당당했다. 회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는데 자신처럼 신발을 가방에 넣어 메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다. 은희는 괜히 부끄러워져서 고개를 약간 숙였지만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다. 은희도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안녕하세요. 그뿐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 지나쳤다. 하지만 은희는 계속 뒤를 돌아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저 사람도 나처럼 매일 이렇게 걷는 걸까? 언제부터 시작했을까? 무슨 이유로 맨발 걷기를 하게 됐을까?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은희는 그 남성을 다시 만나기를 은근히 기대했다. 하지만 며칠 동안은 보이지 않았다. 혹시 일회성이었나 싶어 약간 실망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일주일 후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은희가 먼저 발견했다. 저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같은 회색 트레이닝복, 같은 자세로 맨발로 걷고 있었다. 은희의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다. 왜일까? 단순히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을 만나서일까? 이번에도 서로 가까워지자 그 남성이 먼저 인사했다. 또 뵙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은희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대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어색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날씨가 참 좋네요. 그가 먼저 말을 걸었다. 네, 그러게요. 걷기 딱 좋은 날씨예요. 맨발로 걸으시는군요. 저도 그래요. 네, 무릎이 아파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습관이 됐어요. 아, 저도 비슷해요. 건강 때문에 시작했죠. 짧은 대화였지만 은희에게는 오랜만에 나눈 의미 있는 대화였다. 자식들과의 전화도 항상 안부 정도였고 이웃들과도 인사 정도만 나누고 살았기 때문이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이틀에 한 번꼴로 마주쳤다.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와 날씨 얘기 정도였지만 점차 대화가 길어졌다. 맨발 걷기의 효과에 대한 이야기, 공원의 변화, 계절에 따른 흙의 상태 등 소소한 주제들이었다. 어느 날은 함께 걷게 되었다. 처음에는 우연이었다. 같은 방향으로 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란히 걷게 된 것이다. 두 사람의 걸음 속도가 비슷했다. 너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편안한 속도였다. 이 길 참 좋지요? 그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네, 정말 좋아요. 특히 이 시간에는 더욱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세상이 깨어나기 전에 고요함이 있어요. 맨발로 걸으면 더욱 그런 걸 느낄 수 있고요. 은희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바로 그것이었다. 자신이 맨발 걷기에서 느꼈던 특별함을, 다른 사람도 같은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 신기했고 반가웠다.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맨발로 걷는다니까 말이에요. 은희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해보니까 전혀 이상한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느낌? 맞아요. 신발을 신고 걸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요. 두 사람은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걸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대화가 자연스러워졌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은 오랜만이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종종 함께 걷게 되었다. 항상 만나는 것은 아니었지만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함께 걸었다. 처음에는 맨발 걷기에 대한 이야기만 했지만 점차 다른 주제들도 나누게 되었다. 어느 날 아침, 공원에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다. 시야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은희는 조심스럽게 걷고 있는데 저 앞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은희 씨, 안 보이시죠? 그제야 은희는 자신도 모르게 그를 종수 씨라고 부르고 있었고, 그도 자신을 은희 씨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언제부터인가 서로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정확히 언제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소개가 된 것 같았다. 네. 앞이 잘 안 보여요. 조심히 걸어요. 제가 앞서 가면서 길 안내해 드릴게요. 종수의 배려스러운 말에 은희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누군가 자신을 챙겨준다는 느낌.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안개 속에서 더욱 조심스럽게 걸었다. 종수는 앞에서 지면의 상태를 확인하며 은희에게 알려주었다. 여기 돌이 있어요. 조심하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친절하시네요. 뭐요? 같이 걷는 동료잖아요. 동료. 그 말이 은희에게는 특별하게 들렸다. 언제부터 자신에게 동료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었나? 정수가 세상을 떠난 후 처음이었다. 안개가 조금씩 걷히면서 두 사람의 모습이 더욱 선명해졌다. 은희는 종수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참 든든해 보인다고. 걸음걸이도 당당하고 목소리도 따뜻하다고. 그날 걷기를 마치고 벤치에 앉아 신발을 신으면서 종수가 말했다. 오늘은 좀 특별했네요. 안개 속에서 걸으니까 더 신비로운 느낌이었어요. 네,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혼자였으면 좀 무서웠을 것 같아요. 은희의 솔직한 고백에 종수가 미소를 지었다. 다행히 혼자가 아니었네요. 그 말에 은희도 미소를 지었다. 정말 다행이었다. 혼자가 아니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희는 묘한 기분이었다. 가슴 한 구석이 따뜻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정수와 처음 만났을 때도 이런 기분이었나?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 너무 오래된 일이라. 하지만 분명한 것은 종수와 함께 걷는 시간이 즐겁다는 것이었다. 혼자 걸을 때도 좋았지만 함께 걸을 때는 또 다른 의미가 있었다. 대화도 있고 배려도 있고 무엇보다 외롭지 않았다. 그날 저녁 큰딸 미경이가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요즘 맨발 걷기도 꾸준히 하고 있고, 그거 좋아요. 건강에도 좋고. 그런데 혼자 걷는 거 심심하지 않으세요? 은희는 잠시 망설였다가 대답했다. 요즘은 같이 걷는 사람이 생겼어. 어머, 정말요? 어떤 분이세요? 비슷한 나이에 남자분인데 역시 맨발 걷기를 하시거든. 전화 너머로 미경이의 놀라는 기색이 느껴졌다. 와, 엄마 친구 생기셨네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친구. 미경이는 종수를 친구라고 표현했다. 맞다, 친구. 은희는 그 단어가 마음에 들었다. 오랜만에 생긴 친구. 그날 밤, 은희는 내일 아침이 기대되었다. 종수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오늘처럼 함께 걸을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는 것이 언제 이후였나 싶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공원에는 가로등 불빛만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내일 아침이면 그 길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다. 혼자가 아닌 둘이서 함께 만들어갈 이야기가. 4월의 마지막 주가 되자
공원의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다. 겨울 내내 앙상했던 나뭇가지에 파릇파릇한 잎사귀들이 돋아났고 길 양쪽으로는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소담스럽게 피어났다. 은희와 종수가 함께 걷는 횟수도 늘어났다. 이제는 거의 매일 만났고 자연스럽게 나란히 걸으며 대화를 나누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 반에 일어난 은희는 공원으로 향했다. 벤치에 앉아 신발을 벗고 있는데 저편에서 종수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이제는 그의 실루엣만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졌다. 은희 씨, 오늘 일찍 오셨네요. 종수 씨도 일찍 오셨어요. 잠이 안 와서요. 저도 그래요. 요즘 이상하게 잠이 얕아졌어요. 두 사람은 함께 신발을 벗고 흙길로 들어섰다. 어젯밤에 내린 이슬로 땅이 촉촉했다. 발바닥에 전해지는 차가운 감촉이 잠든 몸을 깨우는 것 같았다. 종수 씨는 원래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은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함께 걸은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서로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많이 나누지 않았다. 맨발 걷기와 관련된 이야기, 날씨나 공원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었다. 저는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어요. 35년 동안 했죠. 어머, 선생님이셨구나. 그러고 보니 말씀을 참 차분하게 하시더라고 생각했어요. 종수가 웃었다. 은희는 그의 웃음소리가 좋았다. 따뜻하고 진심이 담긴 웃음이었다. 은희 씨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는 평범한 주부였어요.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우는 것이 전부였죠. 은희의 목소리에 약간의 아쉬움이 묻어났다. 요즘 젊은 여성들처럼 멋진 직업을 가져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었다. 평범하다뇨. 가정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저도 아내 덕분에 교직 생활을 할 수 있었거든요. 종수의 말에 은희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오랜만에 자신의 삶을 인정받는 기분이었다. 남편분은 어떤 분이셨어요? 공무원이었어요. 성격이 참 온화한 사람이었죠. 화를 내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은희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남편 정수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났다. 좋은 분이셨군요. 많이 그리우시겠어요. 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종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 것 같았다. 저도 아내를 3년 전에 떠나보냈어요. 은희가 깜짝 놀라며 종수를 바라봤다. 그동안 종수의 가정사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어머, 그러셨구나. 저도 모르고. 괜찮아요. 이제는 많이 괜찮아졌어요. 하지만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죠.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걸었다. 서로의 상실과 아픔을 이해하는 침묵이었다. 새들의 지저귐과 바람 소리만이 조용히 흘렀다. 그래서 맨발 걷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부분적으로는 그래요. 물론 건강 때문이기도 했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뭔가 해야겠다 싶었거든요. 은희는 깊이 공감했다. 자신도 같은 이유였으니까. 저도 그래요. 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 조용해서 때로는 미칠 것 같았어요. 그런 기분, 알아요. 갑자기 세상에서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느낌이죠.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면서 마음의 거리도 가까워졌다. 자녀분들은 자주 오세요? 종수가 물었다. 큰딸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고 작은 아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요. 그래도 다들 바쁘니까 이해해요. 종수 씨는요? 저는 아들 하나가 있는데 미국에 살고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연락하죠. 외로우시겠어요. 글쎄요.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종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다. 요즘은 이렇게 은희 씨와 함께 걸으니까 덜 외로워요.
은희의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다. 자신도 같은 마음이었다. 종수와 함께 걷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다. 저도 그래요. 은희가 작은 소리로 대답했다. 길가에 핀 조그만 민들레를 보며 종수가 말했다. 저기 보세요. 민들레가 벌써 이렇게 많이 폈네요. 정말이네요. 작년에도 이렇게 많이 피었나 싶어요. 아마 우리가 전에는 자세히 보지 않아서 그럴 거예요. 함께 걸으니까 더 많은 걸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은희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다. 혼자 걸을 때는 그저 앞만 보고 걸었는데 종수와 함께 걸으면서부터는 주변의 작은 변화들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맞아요. 저도 요즘 이 공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새삼 느껴요. 은희 씨와 함께 걸으면서부터 이 길이 더 의미 있게 느껴져요. 종수의 말에 은희는 얼굴이 조금 빨개졌다. 이런 기분을 느끼는 것이 언제 이후였나 싶었다. 그때 길 앞쪽에서 다른 산책객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중년 여성이었는데 두 사람을 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어머, 맨발로 걸으시네요? 신기해라. 부부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두 사람은 당황했다. 아, 아니에요. 저희는 은희가 얼굴을 빨갛게 하며 대답했다. 함께 운동하는 사이입니다. 종수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정말 보기 좋아요. 맨발 걷기도 좋아 보이고 두 분도 잘 어울리시고. 그 여성이 지나간 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부부라는 말이 묘하게 어색하면서도 기분 나쁘지 않았다. 미안해요. 제가 좀 더 명확하게 설명했어야 했는데. 종수가 먼저 말을 꺼냈다. 괜찮아요. 그런 오해를 받을 만도 해요. 매일 이렇게 함께 걸으니까. 은희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도 기분 나쁘지 않으셨어요? 전혀요. 오히려. 은희는 말을 멈췄다. 오히려 기분이 좋았다는 말을 하려다가 너무 대담한 것 같아서였다. 오히려 뭐요?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 사람은 다시 조용히 걸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어색한 것이 아니라 따뜻한 침묵이었다. 한 바퀴를 다 돌고 벤치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종수가 말했다. 은희 씨, 발바닥이 땅을 기억한다고 하잖아요. 네. 우리 발이 이 흙길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함께 걸은 시간들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 말에 은희의 눈가가 살짝 젖었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인가. 발바닥이 땅을 기억하듯 마음이 이 순간들을 기억하는 것.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내일도 이 시간에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저도 그러고 싶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희는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오늘은 종수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로의 과거, 상실, 외로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나눈 후에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다. 무엇보다 종수도 자신과 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안도감이 들었다. 혼자가 아니었다. 이 세상에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 발바닥이 땅을 기억한다. 은희는 종수의 말을 중얼거렸다. 정말 그랬다. 자신의 발은 이미 이 흙길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음은 종수와 함께 걸은 이 시간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 밤, 은희는 오랜만에 평온한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도 그 흙길을 걸었다. 혼자가 아닌 종수와 함께. 5월이 되자 공원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다. 나무숲들이 무성해지고 곳곳에 피어난 꽃들이 향기를 풍겼다. 은희와 종수의 관계도 계절과 함께 변화하고 있었다. 이제는 공원뿐 아니라 다른 곳도 함께 걷기 시작했다. 그 시작은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다.
평소처럼 공원에서 만난 두 사람은 한 바퀴를 돌고 나서도 아쉬움이 남았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더 걷고 싶은 마음이에요. 은희가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게요.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혹시 동네 산책길도 같이 걸어보실래요? 종수의 제안에 은희의 얼굴이 밝아졌다. 좋아요. 그런데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제가 아는 곳이 있어요. 작은 하천 옆에 흙길이 있거든요. 두 사람은 신발을 신고 공원을 벗어났다. 종수가 앞장서서 안내하는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주택가 사이로 작은 하천이 흐르고 있었다. 하천 둑길 옆으로는 정말로 흙길이 이어져 있었다. 와, 이런 곳이 있었구나. 은희가 감탄했다. 동네에 살면서도 몰랐던 길이었다. 저도 우연히 발견한 곳이에요. 가끔 산책 나온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조용해요. 두 사람은 다시 신발을 벗고 흙길에 발을 내딛었다. 공원과는 또 다른 감촉이었다. 하천 근처라서 그런지 땅이 더 촉촉하고 부드러웠다. 물소리도 들리고 공기도 더 상쾌한 것 같아요. 은희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맞아요. 이런 자연스러운 소리를 들으며 걷는 것도 참 좋아요. 졸졸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다. 새로운 길에서의 맨발 걷기는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종수 씨, 요즘 제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어떻게요? 예전에는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매일이 기대돼요. 특히 이렇게 함께 걷는 시간이요. 종수가 은희를 따뜻하게 바라봤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아내를 떠나보낸 후에 매일이 의미 없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은희 씨와 함께 걸으면서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더 솔직해졌다. 과거의 아픔에서 현재의 기쁨으로, 외로움에서 동반자 의식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여러 곳을 함께 다녔다. 근처 작은 공원, 주택가 뒷산의 오솔길, 강변 둑길까지.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함께 했다. 6월의 어느 날, 두 사람은 처음으로 비 오는 날에도 걸었다. 가랑비가 내리는 새벽이었다. 오늘은 비가 와서 어떻게 하지? 은희가 걱정하며 말했다. 조금만 오는데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더 상쾌할 것 같아요. 종수의 말에 용기를 얻어 두 사람은 우산을 쓰고 공원으로 향했다. 빗방울이 얼굴에 맞으면서 새로운 경험이 시작되었다. 맨발로 젖은 흙을 밟는 감촉은 완전히 달랐다. 더 부드럽고 더 촉촉했다. 빗방울이 발등에 떨어지는 느낌도 신선했다. 와, 이런 기분은 처음이에요. 은희가 놀라워했다. 저도요. 비 오는 날에 맨발 걷기라니 상상도 못했어요. 두 사람은 작은 우산 하나를 함께 쓰고 걸었다. 어깨가 맞닿을 정도로 가까이 걸어야 했다. 은희는 종수의 따뜻한 체온을 느낄 수 있었다. 조심해요. 미끄러워요. 종수가 은희의 팔을 살짝 붙잡아 주었다. 그 순간 은희의 마음이 두근거렸다. 언제부터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된 걸까? 7월이 되자 더위가 시작되었다. 새벽이어도 후덥지근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함께 걸었다. 더워도 맨발로 걸으면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신발을 신고 걸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죠. 여름의 맨발 걷기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다. 이슬로 촉촉해진 새벽 풀밭, 차가운 흙의 감촉, 더위를 식혀주는 자연의 에어컨 같았다. 어느 날은 해가 뜨기 전 완전한 어둠 속에서 걸었다. 가로등 불빛만 의지한 채 조심스럽게 걸었는데 오히려 더 집중이 되었다. 어둠 속에서 걷는 것도 색다르네요. 발바닥으로 더 많은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걸었다. 때로는 종수가 은희의 손을 잡고 안내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은희는 가슴이 뛰었다.
8월 중순, 무더위가 절정일 때였다. 그날따라 은희는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 전날 밤 잠을 설쳐서인지 몸이 무거웠다. 은희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창백해 보여요. 종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조금 피곤해서 그래요. 오늘은 짧게 걸으시죠. 무리하지 마세요. 종수의 세심한 배려에 은희는 감동했다. 이런 마음 씀씀이는 오랜만에 경험하는 일이었다. 고마워요. 정말 친절하세요.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 사이잖아요. 우리 사이. 그 말이 은희에게는 특별하게 들렸다. 정확히 무슨 사이인지는 모르겠지만 특별한 사이라는 것만은 확실했다. 9월이 오자 아침 공기가 서늘해졌다. 여름 내내 무성했던 나무잎들이 조금씩 색을 바꿔가기 시작했다. 벌써 가을이 오는군요. 은희가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게요. 우리가 함께 걷기 시작한 지 벌써 반년이 넘었네요. 정말 빨라요.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간 줄 몰랐어요. 종수도 감회에 젖었다. 혼자 걸을 때는 하루하루가 길었는데 은희와 함께 걸으면서부터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였다. 이제 곧 나무잎이 떨어질 텐데 그럼 또 다른 느낌일 거예요. 맞아요. 낙엽을 밟으며 걷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다가올 가을을 기대했다. 함께 걸을 새로운 계절을. 10월에 들어서자 정말로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맨발로 낙엽을 밟는 느낌은 또 다른 세계였다. 바스락바스락 소리를 내며 부서지는 낙엽들, 발가락 사이로 스며드는 마른 잎사귀들. 이런 느낌은 정말 특별해요. 은희가 감탄했다. 가을의 맨발 걷기네요. 계절마다 이렇게 다른 느낌을 주다니. 정말 신기해요. 같은 길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두 사람은 낙엽이 쌓인 길을 천천히 걸었다. 발밑에서 들려오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음악 같았다. 어느 날 종수가 말했다. 은희 씨, 사람들이 우리를 맨발 동행이라고 부른다는 거 알아요? 정말요? 누가 그러던가요? 아까 벤치에 앉아 있던 할머니들이 그러더라고요. 맨발 동행이 오늘도 오셨네 하면서. 은희가 웃었다. 나쁘지 않은 별명이었다. 맨발 동행. 좋은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를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정말로 두 사람은 이제 공원의 명물이 되어 있었다. 매일 새벽 맨발로 걸으며 대화를 나누는 두 노인. 보는 사람들에게 훈훈함을 주는 모습이었다. 11월이 되자 날씨가 제법 추워졌다. 하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맨발 걷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추우니까 더 조심해야겠어요. 네.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걱정하며 더욱 배려했다. 컨디션이 안 좋으면 먼저 알아차려 주고, 추우면 빨리 마무리하자고 제안했다. 어느 날 아침, 첫눈이 내렸다. 머쉬에 살짝 쌓인 흙길을 보며 두 사람은 망설였다. 오늘은 어떻게 할까요? 은희가 물었다. 한번 해볼까요? 너무 춥지 않으면. 종수의 제안에 용기를 얻어 두 사람은 눈 쌓인 길에 발을 내디뎠다. 차갑지만 새로운 감촉이었다. 발가락이 시려웠지만 그 시린 느낌조차 새로운 경험이었다. 와, 이런 느낌은 정말 처음이에요. 저도요. 눈을 맨발로 밟다니. 두 사람은 짧게 걸었다. 너무 춥기 때문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이 특별한 추억이 되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면서 두 사람의 관계도 깊어졌다. 단순한 운동 동반자에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특별한 사이로 변화했다. 매일 만나는 것이 당연해졌고 만나지 못하는 날이면 서로 걱정했다. 어느 날 저녁, 은희가 딸 미경이에게 전화했다. 엄마, 요즘 목소리가 참 밝아지셨어요.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맨발 걷기 효과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남자분과 친해지셔서 더 좋아 보여요. 은희는 잠시 망설였다가 말했다. 미경아, 엄마가 이 나이에 이상한 감정을 느끼는 게 이상할까? 어머, 무슨 말씀이세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좋은 일이죠. 정말 그렇게 생각해? 네, 엄마.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딸의 격려에 은희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자신의 감정을 부정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12월이 되자 정말 추워졌다. 하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만났다. 맨발 걷기는 짧게 하더라도 함께하는 시간 자체가 소중했기 때문이다. 한 해가 다 지나가네요. 은희가 감회에 젖어 말했다. 정말 빨랐어요. 은희 씨와 함께한 시간들이 너무 소중해요. 저도요. 이런 날들이 계속되면 좋겠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발밑의 차가운 땅과 달리 두 사람의 마음은 더없이 따뜻했다. 발자국은 계절마다 달라졌다. 봄의 촉촉한 흘, 여름의 시원한 이슬, 가을의 바스락한 낙엽, 겨울의 차가운 눈.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다. 함께 걷는 기쁨, 서로를 향한 마음이었다. 맨발로 걸으며 남긴 발자국들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졌지만 두 사람의 마음에 새겨진 추억의 발자국들은 영원히 남을 것이었다. 새해가 밝았다. 1월의 차가운 아침이었지만 은희와 종수는 여전히 만났다. 이제 함께 걸은 지 거의 1년이 되어가고 있었다. 겨울 추위 때문에 맨발 걷기는 짧게 했지만 함께 보내는 시간은 오히려 늘어났다. 걷기 전후에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생겼기 때문이다. 올해도 잘 부탁드려요. 종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야말로요. 작년 한 해 정말 행복했어요. 은희의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정말이었다. 종수와 함께한 지난 한 해는 남편을 잃고 나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1월 말, 은희에게 작은 변화가 생겼다. 감기에 걸려 며칠 동안 맨발 걷기를 못하게 된 것이다. 종수는 매일 안부 전화를 걸어주었다. 은희 씨, 몸은 좀 어때요? 많이 나아졌어요. 내일이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리하지 마세요. 완전히 나을 때까지 기다릴게요. 종수의 세심한 배려에 은희는 가슴이 따뜻해졌다. 누군가 자신을 이렇게 걱정해주는 것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른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요. 당연한 일인데 전화를 끊고 나서 은희는 생각했다. 정말 당연한 일일까? 이 정도로 자신을 걱정해주는 것이 혹시 종수도 자신과 같은 마음일까?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였다. 은희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묘하게 설렜다. 이 나이에 밸런타인데이를 의식하다니 스스로도 우스웠다. 공원에서 종수를 만났을 때 그도 뭔가 달라 보였다. 평소보다 옷차림에 신경을 쓴 것 같았고 표정도 약간 어색했다. 오늘 특별한 날이네요. 종수가 먼저 말을 꺼냈다. 네, 그러게요. 은희도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혹시 오늘 걷기 끝나고 시간 있으세요? 네, 있어요. 그럼 차라도 한잔할까요? 따뜻한 곳에서. 은희의 마음이 두근거렸다. 공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만나자는 것은 처음이었다. 좋아요. 두 사람은 평소보다 짧게 걸었다. 둘 다 마음이 들떠 있어서 집중이 잘 되지 않았다. 근처 작은 카페에 들어간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았다. 따뜻한 커피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으니 새로운 기분이었다. 이렇게 앉아 있으니 신기해요. 은희가 말했다. 저도요. 항상 걸으면서만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어색하지 않네요. 그러게요. 자연스러워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편안한 침묵이었다. 은희 씨, 종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다. 네, 제가 요즘 이상한 생각을 많이 해요. 은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어떤 생각이요? 저희가 단순히 운동 동반자인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요. 은희는 대답하지 못하고 커피잔만 바라보았다. 혹시 제가 너무 나갔나요? 아니에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종수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요? 네. 처음에는 그냥 함께 걷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언제부터인가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어요. 저도 똑같아요. 은희 씨를 만나는 시간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우리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괜찮은 건가요? 은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왜 안 괜찮아요?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요? 사랑.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은희의 가슴이 뛰었다. 사랑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은희 씨는 어떠세요? 은희는 잠시 망설였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확실히 달라졌다. 여전히 맨발 걷기를 함께 했지만 이제는 연인의 마음으로 걸었다. 손을 잡고 걷는 일도 많아졌다. 3월이 되자 날씨가 따뜻해졌다. 공원에 다시 꽃이 피기 시작했다. 작년 이맘때 처음 만났던 때가 생각났다. 벌써 1년이네요. 은희가 감회에 젖어 말했다. 정말 빨랐어요. 그런데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될 줄. 저도요. 단순히 무릎 아파서 시작한 맨발 걷기였는데 이제는 무릎보다 마음이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종수의 말에 은희가 웃었다. 맞아요. 몸도 건강해졌지만 마음이 더 건강해졌어요. 4월 어느 날 종수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자리였다. 은희 씨. 네. 여기서 처음 만났죠? 맞아요. 바로 여기서. 종수가 은희의 손을 잡았다. 그때 저는 정말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아내를 잃고 살아갈 이유를 잃은 사람이었죠. 은희도 그때를 떠올렸다. 저도 그랬어요. 매일 혼자서 의미 없이 걷고 있었죠. 그런 저희가 이렇게 만나서 종수가 말을 멈췄다가 다시 시작했다. 은희 씨, 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주실래요? 은희가 종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가득했다. 새로운 시작이요? 네. 더 이상 외롭지 않게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은희는 잠시 생각했다. 정수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고 자식들의 반응도 걱정되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종수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 네, 좋아요. 은희가 대답하자 종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종수는 은희의 손을 더 꽉 잡았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오후 은희는 딸 미경이에게 전화했다. 미경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세요? 종수 씨와. 은희가 망설이자 미경이가 먼저 말했다. 혹시 결혼 얘기세요? 어떻게 알았어? 엄마 목소리 들으면 알죠. 축하해요, 엄마. 미경이의 밝은 반응에 은희는 안도했다. 정말 괜찮을까? 당연히 괜찮아요.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그분이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신다면 저희는 찬성이에요. 작은 아들 민호도 같은 반응이었다. 오히려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긍정적이었다. 5월의 어느 맑은 날, 은희와 종수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두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참석한 조촐한 식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했다. 이제 정말 함께네요. 은희가 종수에게 말했다. 네, 이제 매일 함께 걸을 수 있어요. 평생 함께요. 평생 함께요.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다. 그곳에서도 두 사람은 매일 아침 해변을 맨발로 걸었다. 모래 위를 맨발로 걷는 느낌은 또 다른 경험이었다. 바다 위를 맨발로 걷다니 꿈만 같아요. 저희 새로운 추억이 생겼네요.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은 종수의 집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고 함께 맨발 걷기를 하고 함께 하루를 보내는 일상이 시작된 것이다. 어느 날 아침 공원을 걸으며 은희가 말했다. 정말 신기해요. 1년 전만 해도 혼자 걸었는데 인생이 참 묘해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맨발 걷기를 안 했으면 종수 씨를 만나지 못했겠네요. 그러게요. 맨발 걷기가 저희를 만나게 해준 셈이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발밑의 흙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더없이 따뜻했다. 종수 씨. 네. 앞으로도 계속 함께 걸어주실 거죠? 물론이죠. 우리가 걸을 수 있는 한 계속요. 약속해요. 약속해요. 두 사람의 발자국은 나란히 이어졌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함께 걸을 동반자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 흙길 위에서 시작된 사랑이 이제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은희는 알았다. 맨발 걷기는 단순한 건강 습관이 아니었다.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준 기적이었다. 매일 아침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그 길을 걸었다. 첫 만남의 설렘은 이제 깊은 사랑으로 변해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었다. 발바닥으로 느끼는 흙의 온기처럼 두 사람의 사랑도 따뜻하고 깊었다. 나이가 들어서 찾은 사랑이었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하고 간절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맨발 걷기로 시작해 사랑으로 완성된 아름다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